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래프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산수학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자료구조나 알고리즘과 같은 과목을 배울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와 동일하게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프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나 혹은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특수한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 꼭지에서는 최단 경로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나 그래프 순회 알고리즘과 같이 그래프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나중에 알고리즘을 배울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동작을 하는지 개념적인 얘기만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래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퀘니스베르크 다리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죠. 이러한 다리 문제, 이 다리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도시에는 섬과 도시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7개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를 제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이런 식으로 7개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요 7개의 다리들을 한 번만 건너면서 처음 시작한 위치로 돌아오는 길이 존재하는가? 요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러한 경로가 존재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답을 내리고 있지 못했었는데, 좀 유명한 수학자죠.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제 이러한 도시 모양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점과 간선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프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어떤 주어진 관계들을 점과 간선으로 이제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A, B, C, D 4개의 정점이 있고, 그래 각각의 다리를 이렇게 엣지로 간선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간소화를 했고요. 관련된 이제 오일러 경로 혹은 오일러 순회 이러한 개념들은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이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우리가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송신하는 시그널들은 기지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기지국은 어딘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안 보이는 땅 속으로 이렇게 광 케이블들이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통신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로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적 경로를 찾을 때에도 다음과 같은 그래프 이론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지하철 노선들을 봐도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도시라기보다 지역과 지역들을 잇는 간선들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과목들에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 이론이 응용되는 것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한 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산수학에서 그리고 다양한 컴퓨터공학 관련 학문에서 그래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노테이션으로는 그래프의 약자, 이제 G자를 쓰고 있고요. V라는 집합과 E라는 집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래프는 어떤 정점들의 집합과 간선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 다시 적혀 있는 것처럼 정점의 집합 V와
연결선, 엣지의 집합 2로 구성된 수학적인 구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ertex라고 하기 때문에 맨 앞자를 따서 V로 표현을 하고요. 엣지에 E를 따서 이제 대문자 E를 이용을 합니다. verte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선의 집합 E는 정점들의 순서상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프는 방향성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무방향 그래프가 있으면은 방향 그래프가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vertex의 집합인 대문자 V와 엣지의 집합인 대문자 E로 구성된 그래프이다 라는 식으로 읽으면 되고요. V 같은 경우는 현재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고 요 E라는 집합 같은 경우도 결국 5개의 원소, 여기서의 원소는 각각의 순서상이 되겠죠. 5개의 엣지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 B, 1, 2를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각각의 엣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A와 1 사이에 연결선이 있다. 1과 2 사이에 연결선이 있다. 그리고 A와 2 사이에 연결선이 있다. 1과 B 사이에 연결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A,1과 사실 1,A랑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1,A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방향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A에서 1로 가는 방향과 1에서 A로 가는 방향은 엄연히 다르겠죠. 그때는 두 개의 간선을 포함하고 싶을 때에는 A,1과 1,A 모두를 한꺼번에 포함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은 점은 이렇게 정점들을 먼저 그려주고 정점 사이에 간선들을 이어주면은 이게 바로 그래프가 된다라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은 무방향 그래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V와 E로 구성된 수학적 구조가 되고요. 여기서도 결국 엣지들의 집합이 여기 들어오긴 하는데 순서가 있다라는 것만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는 이제 다이그래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집합 E는 순서화된 정점들의 순서상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에서 1로 가는 경로가 있고요. B에서 1로 가는 경로가 있고 각각의 A, B, 1에서 2로 가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총 5개의 엣지가 존재하는 방향 그래프가 되겠고요. 왼쪽에 이제 엣지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2라는 집합과 노테이션 상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방향 그래프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제 A에서 1로 가는 길은 있지만 1에서 A로 가는 길은 없는 거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교재 7.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중 그래프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의 그래프,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단순히 간선들의 연결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것들만 말씀드렸었는데 가중 그래프는 연결이 될 때, 즉 연결선의 특정 가중값, 영문으로는 웨이트라고 합니다. 혹은 혹자는 이걸 코스트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는 C자를 쓰기도 하고요. W를 대표하는 약자는 그냥 웨이트를 대표하는 약자는 W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수, 영, 양수 이런 것들을 모두 가중값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어떤 도시라고 해봅시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4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각각의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나 국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도시 간의 이동 거리를 이렇게 가중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C로 갈 때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7이라는 가중치를 갖고요. 상대적으로 A와 C 사이의 거리보다는 C와 D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A와 C, B, D 이런 곳에서 뭐 여기선 예를 들어서 전쟁 시 공격 효과라고 했는데 A와 C 사이에서는 공격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A와 D에서 여기 뭐 공격하면은 뭐 이득이 없죠. 물론 손실도 없습니다. 근데 C와 D 사이에서는 공격을 하면은 결국에는 뭐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어떤 의미 값을 가질 수 있다. 영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양의 가중치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람 사이의 친밀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여기 무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 두 개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영희와 철수 사이의 친밀도가 동일하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 영희가 느끼는 철수와의 친밀도와 철수가 느끼는 영희와의 친밀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좀 방향 그래프로서 서로 다른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기 위해서 각각의 간선에다가 가중치를 표시해가지고 가중치를 가진 무방향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고 가중치를 가진 방향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바로 다음에 배우긴 할 텐데 트리라는 개념은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도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트리를 조금은 협소한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트리도 결국에는 어떤 노드들의 집합과 그리고 노드를 잇는 연결선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자라나서 이렇게 막 가지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노드의 이름은 루트 노드라고 하고요. 가장 이제 말단에 있는 요 네 개의 노드들을 이제 리프 노드, 잎사귀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트리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루트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단어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릴 때 이 트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라고 불리는 특별한 노드가 한 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모든 트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루트부터 시작을 하고요. 해당 트리는 루트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만 존재를 합니다.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은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방향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 트리의 특징이긴 한데 루트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경우가 항상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A에서 G로 가는 경로는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고요. A에서 F로 가는 경로도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루트로부터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어떤 부모 노드라고 부르고요. 자식 노드라고 부릅니다.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튼 경로가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트리를 배울 때 말씀드릴 거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트리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와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트리라는 개념은 그래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관련된 용어들을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고서 말씀드린 거는 단순 그래프가 됩니다. 영문으로는 뭐 심플 그래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쌍의 정점 사이에 많아도 하나의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아도 하나라는 것은 하나도 없거나 한 개가 최대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점들이 몇 개가 존재하면은 정점들을 잇는 연결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은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의 연결선이 없다. 즉 이러한 경로를 루프라고 부릅니다만 이러한 경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단순 그래프가 되겠고요. 멀티 그래프는 한 쌍의 정점 사이에 연결선이 개수 제한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경로도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뭐 B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루프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이한 점은 없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멀티그래프라는 단어는 그냥 지금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긴 할 텐데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계속 그래프에 대한 예제를 들어드리긴 할 텐데 모두 다 이 단순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degree라고 해가지고 degree of v 어떤 v라는 vertex 정점 관점에서의 degre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점 v가 있으면은 v와 연결되어 있는 차수라고 엣지의 개수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임의 정점 v 물론 요 스몰 v는 대문자 v 즉 v라는 집합의 원소여야겠죠 반드시. 그래서 차수 d of v는 v를 포함하는 연결선의 개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v에서 가는 엣지들이 뭐 a, b, c로 나가는 길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그림은 뭐 단순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렸고요. 만약에 이게 멀티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 어떤 정점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가 됐든 d of v는 4인 경우가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은 d of v는 3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모든 정점의 차수의 합은 연결선들 개수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조금만 더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우리가 요 디그리 차수를 구할 때에는 결국에 각각의 정점 관점에서 연결선이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연결선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 정점 사이를 연결하기 때문에 디그리 관점에서는 여기에 디그리를 구할 때도 얘가 카운트가 되고 여기에 디그리를 구할 때도 이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2배라는 관계를 갖게 되고요. 실제로 현재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 같은 경우 d of v는 3이 되겠고 뭐 d of c는 1, d of b는 2, 그리고 d of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더하면은 8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의 개수는 현재 4개인데 요거의 2배와 동일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임의의 그래프를 그려보신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차수를 말씀드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무방향 그래프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방향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방향에 따라서 어떤 정점으로 들어오는 화살표들이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점으로부터 나가는 화살표가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차수라고 해서 in degree 즉 어떤 정점으로 진입하는 연결수를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출차수는 이제 반대로 정점으로부터 나가는 연결선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냥 degree of v, 어떤 v라는 정점 관점에서의 차수는 똑같이 4가 되겠죠. 뭐 진입 차수와 그리고 진출 차수 이것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수라는 개념, 이거는 방향 그래프에서만 따지는 개념이니까 조금은 스페셜한 개념이 되겠고, 근데 아무튼 이 차수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연결선의 개수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차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V라는 집합과 E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점은 4개가 되겠고요. 순서상의 개수를 보니까 6개의 엣지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A, B, C, D를 먼저 적어 놓고 A와 B를 연결하는 엣지, A와 C, 이제 B와 C, 그 다음에 C와 D, D와 B, 그리고 D와 A,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릴 때 화살표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 무난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점의 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 of A 같은 경우는 3개가 되죠. D of B는 이것도 말 그대로 3개가 되고, D of C는 이것도 이렇게니까 3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of D 같은 경우도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더해보면은 이 결과는 12가 되고요. 우리가 엣지의 개수가 6개라고 했었는데 이거의 2배와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A에서 C로 가는 경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경로,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경로, 그리고 D에서 B로 가고 D에서 A로 가는 것을 그려주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정점의 진입 진출 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로 들어오는 것을 D 서브 I로, in의 약자로 해가지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1이 되겠고요. D에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A에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로 들어오는 것은 2개가 되고, 이제 B에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되겠고요. C로 들어오는 거는 2개가 되겠고, C에서 나가는 거는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D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가 되고, D에서 나가는 것은 2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한번 관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를 더하면은 이것도 바로 첫 번째 것과 동일하고 모든 값이 다 3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차수 관점에서는 엣지의 개수의 2배와 동일한 개수를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로라는 단어와 또 다음 페이지에서는 사이클에 대한 단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같은 경우, 이거는 뭐 패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요 경로라는 정의 자체가 우리가 보는 교재마다 사뭇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라는 것을 패스, 그리고 뭐 워크 등등 여러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요 교재에서는 적어도 이 패스라는 정의가 일관되게 사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피디아에 그냥 그래프의 용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뜨는데요. 한번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참고 용어로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본 교재에서는 지금 알려드리는 정의대로 저도 이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경로라는 것은 정점의 시퀀스,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V1부터 Vn, 즉 n개의 정점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정점들은 다 V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래프를 이루는 여러 개의 정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노테이션을 한번 적어보면 V1, V2, V3, V4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말 그대로 경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n개의 정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n-1개의 연결선이 필요하죠. 이건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은 세분화해서 단순 경로라는 단어와 기본 경로라는 단어가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연결선을 두 번 포함하지 않는 경로, 즉 동일한 길은 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로를 단순 경로라고 부르고요. 기본 경로라는 것은 어떤 정점들도 두 번 만나지 않는 경로, 한 번 지나간 포인트는 두 번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결선만 두 번 포함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봅시다. 여길 지나고 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동일한 길을 지나진 않았지만 아무튼 어떤 정점은 여러 번 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뭐 사이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여기도 뭐 단순 경로와 기본 경로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뭐 이러한 정의를 갖는다라고 외워두시면 좋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요 경로, 요 개념만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일반 이제 경로는 경로인데 특이한 경로이죠. 시작점과 종점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몇 개의 정점들을 돌다 보니까 V1이 여기고 V2 이렇게 쭉 돕니다. 도는데 돌고 나니까 이게 결국 VN이 되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는 경우를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뭐 순회, 영문으로는 서킷, 우리말로는 또 회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회로는 뭐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냥 순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단순 사이클과 기본 사이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단순 사이클 같은 경우는 같은 연결선을 반복하여 방문하지 않는 사이클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연결선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기본 사이클은 시작점을 제외하고 어떠한 정점도 반복하여 방문하지 않는 사이클이다. 즉 이거와 같은 경우는 시작점을 두 번을 반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연결선을 반복해서 방문하지 않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단순 사이클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정의가 있다고 지금은 공부를 꼭 해주시고요. 이게 사이클이 무엇이다 라는 것만 개념적으로 숙지하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제 7-2번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본 예제를 통해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라는 집합과 E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그래프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정점의 개수는 5개가 되고요. 각각 A, B, C, D, E로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라는 집합에 따라서 엣지들을 연결해 주면은 A, B 그리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 경로로 불릴 수 있는 예를 한번 그냥 찾아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E라는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경로가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연결선을 뭐 두 번 포함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떤 정점들도 두 번 만나지 않는 경로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 경로이면서 기본 경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A, B, C, D, E에서 C까지 오는 경로, 즉 여기서 하나 더 들어오는 경로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C라는 정점을 두 번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경로는 아니고요. 대신에 단순 경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를 여기다 적어줘도 괜찮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단순 경로에다가 적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 사이클이라 하는 것은 연결선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사이클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은 A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에 A에서 시작해서 A, B, C, D, E, C, A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같기 때문에 사이클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C라는 정점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기본 사이클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연결선을 반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한번 적어보면은 A, B, C, A라고 해서 시점과 종점이 같기 때문에 사이클이라고 불릴 수 있으면서 그리고 시작점을 제외한 어떠한 정점도 반복하여 방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제가 간단한 웬만하면 다 A부터 시작하는 예들을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시점이 당연히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것저것 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어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멈췄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